2023년 6월 1일 이정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사 감찰받는 걸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선관위 측은 국가공무업 17조 2항에 따라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사실상 이제 대법관이 여기 선관위원장으로 오지만 그건 상주가 아니죠. 사무총장이 핵심인데 사무총장, 세컨맨이 사무차장, 이 두 사람이 각각 자녀를 지방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사원으로 들어오게 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죠. 네. 이런 거는 좀 서로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새끼를 자기가 있는 기관, 그것도 경력으로 들어오게 합니까? 이건 뭐 조선시대 때 아전들도 아니고 참 이게 이제 제가 어제 말한 대로 국민을 감시하는 기관은 누가 감시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기관이 됐는데 이렇게 공정해야 되는 기관이 스스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특혜를 줬는데 자기네끼리 다 맺고 있는 거, 이거를 조사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군주의 독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국민들 대표로 국회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다시 이제 뽑은 사람들이 행정부를 이끌도록 했는데, 그게 이제 의원내각제 그런 건데, 그럼 국회가 이제 뭐 군주권과 싸우기 위해서 많은 특혜를 줬죠. 뭐 면책특권도 주고 불체포 특권도 줬습니다. 근데 그걸 악용하는 게 이재명이고 노웅래고 뭐 그런 자들이었죠. 네. 체포동의안을 뭐 부결시킨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것들이 민주주의를 악용해서 버티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민주주의를 하자고 만든 제도를 악용하는 건데, 이 선관위가 이러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못 받겠다. 지난 대선 때 이제 그 확진자 사전 투표를 할 때 소쿠리에 담아왔던 논란,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 가구를 거부했었죠. 그때는 문재인 정권 때니까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본업이 아니고 자기네 이제 투표 관련된 거는 자기네는 뭐 안 받겠다라는 게 좀 법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일반 범죄 행위에 가까운 거잖아요.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내면 교통수경한테 안 잡혀갑니까? 잡혀갑니다. 이거는 자기 직무랑 상관이 없어요. 이 자녀 특혜 채용은 이거는 선관위 고유 임무가 아니야. 이렇게 비겁성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되면 노태학 씨가 저는 아직 그 양반까지는 건들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달리 보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관위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거 했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이 밝혔는데, 정승윤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었죠. 부장검사를 하고 부산대 법대 교수로 있다가 로스쿨 교수로 있다가 이번에 들어갔는데, 원자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는, 뭐 저랑도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선관위가 너무 소극적 자세로 해서 실망했다. 선관위가 같이 국민권익위랑 조사하자 그랬는데, 우리 국민권익위는 단독으로 조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이제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근거로 선관위 특혜를 조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그러나 이제 사법경찰권이 없죠. 사법경찰권은 강제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경찰 중에도요, 여러분 교통순경 이런 사람, 교통경찰관 이런 사람 사법경찰관이 아니에요. 사법경찰관은 그 수사하는 경찰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강제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교통경찰은 그냥 일반 행정경찰이에요. 그리고 일반 공무원 중에서도 사법경찰관을, 특별 사법경찰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금감원에 있는 사람들, 관세청 이런 사람들인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런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 조사는 못하고 선관위가 보내온 자수로만 검토할 수 있다. 근데 그거라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들의 부패는 누가 감시할 것이냐. 그리고 그들은 법률이 보장한 권한 때문에
다 보호받아야 되느냐. 판사 같은 경우는 탄핵에 의해서만 처벌하게 돼 있죠. 판사가 개인적으로 나쁜 짓을 해도 면책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특혜다 시비가 많은데, 그렇게 완전히 자유롭게 해야만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이 판사들이 교통사고 내도 그냥 사표만 내면은 더 이상 처벌이 없어요. 일반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내면은요, 자기 공무원연금도 날라가고 처벌도 세게 받습니다. 근데 판사들은 그걸 봐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과거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국회의원 봐주는 거, 판사 봐주는 거, 선관위 봐주는 거. 지금 특혜가 떨어진 집단들이 많죠. 저희 같은 기자들도 약간의 특혜가 있었어요. 기자들이 원래 좀 박봉입니다. 그래서 또 자기가 사람 만나면 취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세금을 조금 덜 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유지되나? 거의 좀 사라졌죠. 그 언론이 특혜다 해가지고 뭐 언론에 대한 온갖 감시 장치가 다 돌아서, 한상혁이가 지금 방통위원장 면직 당하니까 소송 내겠다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방통위의 통제를 받았던 게 방송이고, 신문도 언론중재위원회 통해서 굉장히 통제를 받고 있죠. 그리고 국정원도 국회를 통해서 굉장히 통제받고 있고, 지금 무소불위의 기관은 입법부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짜 숨은 완전 꽃자리였지, 꽃자리. 이런 것들을 처벌해야죠. 군도 꽃자리로 있다가, 권력기관으로 있다가 노태우 정부가 끝나면서부터 굉장히 취약해졌고, 국정원도 그렇고. 민주주의는 체크 앤 밸런스, 서로 막 이렇게 쪼개놓고 서로 견제해야 되고, 디바이드 앤 룰을 해야 돼요. 어느 한쪽에 몰빵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노태학 위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분의 동생이 노태강 씨인가? 노태강 씨가 문화부 차관할 때 이 집안이 머리가 좋은 모양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네요 해서 해임된 적이 있다. 바로 그 형제거든요. 뭐 그래서 이 사람을 해임하자는 건 아니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법률적 문구를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논란이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 책임에서는 절대로 국민보다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법률 우선주의가 통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재명, 노웅래가 국회의원 배지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나 뭐 하는 건 다 뺐고 지들은 왜 안 하냐 이거지. 더티한 노태학.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사법부가 원사이드한 문제가 있죠. 아주 법조문에 숨어갖고 버티고 있는데, 그걸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법에 더 익숙해서 과감하지 못한 것 같아요. 법이 있으면 과감한데, 그렇지 않으면 주저하는 게 보이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고도의 정치 자리고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걸 풀어야 되는 자리니까 과감하게 하십시오. 한상혁 씨 직권면직 하듯이 해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겠죠. 간호법 처리 같은 것처럼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치고 나가야 됩니다. 대통령은 어떤 법을 근거로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법치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선관위처럼 문제가 있는 조직이라면 반드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보호만 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노태학 씨 사퇴하십시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